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SK텔레콤의 양자암호 동맹에 들어가 있는 KCS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KCS라는 회사는 한국 컴퓨터 지주, 이게 주로 이제 금융권의 사무 자동화, 금융 자동화 쪽에 들어가는 이러한 자동화 기기나 이런 IT, 그러니까 IT 쪽, 그러니까 SI 시스템에 인티그레이트 해가지고 시스템을 통합해주고 하는 그런 IT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 컴퓨터 지주에서 분리돼서, 그러니까 법인을 분리해서 만든 회사인데요. 그래서 KCS에 하면 주로 이제 은행 같은 데 가보시면 이 금융 자동화 기기에 이 브랜드를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키오스크라고 하죠. 키오스크 같은데 이제 KCS라는 브랜드가 붙어 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사무 자동화, 금융 자동화 쪽에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쪽 금융 자동화 쪽은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가 됐습니다. 이제 은행도 지점이나 또 증권도 그렇고 지점을 더 늘리지는 않고 오히려 있는 지점도 통폐합을 통해서 줄여가고 있죠. 그만큼 이 금융권은 사람의 일자리도 없어지면서 그 없어지는 일자리들을 이런 금융 자동화나 사무 자동화 기기들이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CS도 한국 컴퓨터 지주와 함께 좋은 시절을, 그러니까 즉 이런 지점이 많이 만들어주고 할 때 이제 기계들을 많이 늘려놨는데 이 지점이 통폐합되면서 이러한 기계들도 이제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죠. 물론 은행원들이나 증권맨들이 줄어드는 것만큼 이런 금융 자동화 기기가 그 일을 대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양에서 이제 드러나지 않고 질적인 면에서만 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KCS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줄어드는 그런 역효과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융 자동화 쪽에 관련된 한국 컴퓨터 지주나 또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다 주가가 시원찮은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KCS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양자암호 쪽에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금융에 관련된 보안이 접목되어 있는 금융 기기들, 금융 자동화 기기들, 이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제 보안에 대한 개념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KCS가 통신회사인 SK텔레콤과 손을 잡고 양자암호 동맹에 같이 함께 한 것이죠. 양자암호 동맹이라는 것은, 이 양자암호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이런 자율주행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자율주행 로봇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자율주행하는 모든 그런 사물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떤 곳으로 어떻게 이동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문제도 있고 또 다양한 안에 또 이제 사람이 자율주행 차 같은 경우 안에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를 해킹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차에 타고 있을 때 이 차를 흉기로 이용해서 이제 암살을 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양자 암호를 통해서 이 안전을, 이 자율주행차나 이제 자율주행하는 로봇의 안전을 담보하는 그러한 기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속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게 그냥 자율주행 기계를 만든다고 해서 자율주행 차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율주행 차가 발생시킨 다양한 정보들을 이 관제센터나 이런 데 안전하게 전달을 해주고 거기서 또 안전하게 또 이제 명령을 수행하면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의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양자암호가 그래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기술은 단순히 기술로서 이제 R&D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업화의 수순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합법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직접 차가 판매되고 있죠. 그래서 3단계 자율주행차가 우리 일반 자동차들과 함께 거리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서 이제 완전히 사람이 운전에 손을 떼는 4단계나 5단계로 올라갈 경우에는 그만큼
자동차 자체에 대한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외부에서 이런 자동차 자율주행차에 대한 외부에서 내 뜻에 반하는 그런 외부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그러니까 처리, 브레이킹, 막는다고 그러죠. 그런 걸 브로킹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기술의 가장 안전하고 현재로서는 가장 진보된 기술이 양자 암호 기술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이 양자 암호 기술에다 많은 투자를 하고 관련된 기업들을 육성하면서 양자 암호 이 동명체를 만드는 건, 이 양자 암호 자체가 이런 자율주행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의 가장 코어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SK텔레콤과 KCS가 양자 암호 동맹에 함께 가입을 했고, 또 이 지난 2023년 MWC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여기서는 이제 이 SKT와 함께 차세대 양자 암호 원칩을 이제 개발해서 한번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칩을 간다 해서 공개를 처음 한 것이죠. 그리고 요번에는 이 KCS와 SK텔레콤이 만든 양자 암호 원칩, 이 원칩 공동 개발한 이 양자 암호 원칩을 국가정보원이 암호 모듈 검증에서 통과를 시켜준 것이죠. 이 말뜻은 실제로 이 SK텔레콤과 KCS가 만든 양자 암호 원칩이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이런 암호가 관련된 그러니까 양자 암호가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은 거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KCS는 말 그대로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게 된 것이죠. 물론 SK텔레콤도 이 양자암호 칩을 갖고 자신들만의 양자암호 통신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화에 한 발 더 다가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 KCS의 실적을 보시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 하드웨어 쪽도 그렇고 이 보안 관련된 쪽에 이제 투자가 많이 줄고 있고, 이 경기 침체에서 이런 보안 쪽은 항상 투자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 않죠. 여기 포괄손익계산서만 보셔도 작년 반기에는 297억 매출을 했지만 이번에는 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적이 반토막을 넘어서 3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겨우 10억대에서 이제 4억 8천 반토막이 나버린 거고, 당기순이익도 4억 원대, 4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 주로 이제 내몰리는 거죠. 이렇게 기존 사업이,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하드웨어 쪽이나 이 소프트웨어 쪽도 그렇고 이런 쪽보다는, 신규로 이런 쪽을 한 것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거의 유지보수, 이게 이제 그나마도 이제 먹고 살게 해주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신규로 이제 하드웨어가 나가거나 소프트웨어가 판매되지 않으면 이 KCI 같은 경우는 시장이 쪼그라드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컴퓨터 지주가 최대 지주고 이쪽이 66.67%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경영권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통 가능한 주수가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가 갖고 있는 33.33%죠. 그래서 이 KCS는 지금처럼 이런 호재가 나오고 하면 곧바로 품절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KCS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쁜 데다가 보안 쪽에 투자가, 그래서 경기가 위축되면서 이제 투자가 많이 줄면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반기 내내 흘러내리다가 지난 8월 5일 날 최저가 4,800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양자암호나 이런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특히나 이 양자암호 쪽은 지난번에 미군이 이제 우리 한국 윤석열 대통령실을 이제 도청을 한 게 알려졌는데요. 그게 옛날처럼 그냥 단순히 무슨 이렇게 녹음기 같은 거를 이렇게 아니면 도청기를 이렇게 딱 설치를 해서 도청을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정보를 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나 거기에 달려있는 그 카메라를 갖고도 이 어떤 노트북이 놓여 있는 그 방에 이루어지는 대화나 장면들을 찍어서 제3의 인물이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청의 형태가 우리가 옛날 스파이 영화 볼 때 무슨 도청기를 설치해서 책상 밑에 설치해서 이렇게 그거 갖고 스피커를 그러니까 이어폰으로 듣고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을 이용한,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도청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양자암호입니다. 이게 그 외부에서 우리 그 통신망으로 들어오는 것도 이 양자암호를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양자암호를 이해 못하면 브로킹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SK텔레콤이 그 확립한 양자암호 이 시스템 안에 솔루션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그 외부에서도 이 뭐랄까요, 이 정보를 취득해 갈 수 있는, 중간에서 인터랩트 도둑질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SK텔레콤이 만든 양자암호 시스템 이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양자암호라는 게 굉장히 보안성이 뛰어난,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서 승인해 줄 만큼 믿을 수 있는 가장 진보된 암호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양자암호 동맹에 KCS가 들어갔다는 것은 SK텔레콤이 앞으로 만들어가는 이 양자암호 체계, 이 시스템 이 안에서 KCS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KCS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실적이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양자암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KCS의 실적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 최근 들어서 미국이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게 기정사실화되면서 이 도청을 막기 위한 보안 쪽에 투자가 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